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nurse practitioner로 일하고 있는 조지연이고요. 원래 서지연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결혼하면서 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남편 성으로. 이제는 조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좋네요. 지금은 이제 현재 그 LA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 그 저희 스쿨 베이스 클리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아과 nurse practitioner로 지금 일하지, 스쿨 너스 일한 지는 한 5년 지났고, 그다음에 nurse practitioner 일한 지도 한 벌써 2014년부터 일했으니까 한 7년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에 오자마자는 병원에서 이제 그 와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라는 데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또 한 2년 일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미국행을 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뭐 이제 부모님이 먼저 가족 최초로 이민 오셨어요, LA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어찌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한국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또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미국에 와서 한번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미국을 오게 솔직히. 그때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도 못 만났고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 진짜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미국에서 네. 사랑하는 사람 만났구만요, 또. 만났어요. 그때 제가 미국 갔을 때 막 두루두루 다 만나고 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뭐 그때 속 깊은 얘기도 서로도 하고 했었는데, 미국에 간 거를 한 번이라도 후회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는지, 또 이유가 그럼 있었다면 뭘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솔직히 이제 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거나 후회를 했던 적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국엔 다 운전을 해서 다녀야 되고 누군가한테 너무 다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도 한국처럼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모든 게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벽만 보면 눈물만밖에 안 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먼 산을 바라보며 울고 뭐 그러다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를 왜 왔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한 1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그러다가 이제 병원 생활 시작하고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또 저는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또 뭐 이제 그 사이에 또 결혼을 해서 가정도 생기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빨리 지나가서 그럴 생각을 할 겨를은 솔직히 미국에 와서 딱 1년.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막 너무 정신없이 막 진행되고 적응해야 되고 변화도 생기고 하니까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부지런히 사시잖아요, 주말도 없이. 그러게, 지금은 솔직히 지금 스쿨 베이스드 학교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nurse practitioner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middle level provid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환자를 보고 처방을 직접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 클리닉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리밋돼 있어요. 그 scope of practice가.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2번씩 바쁜 클리닉에 가서 환자를 보고 있어요. 네. 그 혹시 미국에서의 간호사 특징을 뭐 3단어로 정의하자면 이거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3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고연봉, 전문직, 다양성이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간호사로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한국에서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 기회는 정말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고연봉은 어떻게 고연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기가 일하시는 분야와 어떤 일하는 뭐 기관과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1분만 넘어도 그거를 당연히 free labor는 없어요. 미국은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까지 돈을 주고 내가 CPR을 교육을 받으러 와도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체계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병동이나 이런 데서 일하진 않았지만 병동에서 뭐 일하는 간호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물론 그 사람들이 오버타임 일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2주에 많이 번 친구는 2,500만 원까지 벌었대요. 2주에 2,500만 원? 2주에 2,500만 원. 2주에?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되게 네, 상상하기 요번에 힘든 숫자인 코로나 것 때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 수당을 많이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하면은 내 월급 플러스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한국은 있었대요. 간호사가 하루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면 일당 39만 원이에요. 네, 그런 차이가 많이 있는 것 너무 많이 같아요. 그치 지금 30만 원이었다 좀 올라간 게 39만 원. 그것도 막 사람들 들을 때 되게 많이 준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이면 3, 7, 20일이면은 한 250만 원 받는 거니까 여기 미국은 10배 이상이구나. 대단하다. 네. 진짜 많이, 그래서 간호사들이 많이, 그러니까 물론 위험에 노출도 많이 됐지만, 그만큼 또 그 보상에 대한 면은 또 많이, 그러니까 물론 자기 초이스예요, 이거는. 자기가 뭐 일하고 싶고, 만약에 이틀 일하고, 3일 일하기로 돼 있으면 3일 일하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면은 뭐, regular pay 플러스 뭐, 자기가 일한 걸 받겠지만, 그 다음부터 일하는 거에 대한 그 보상이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전문직이라고 한 단어는 선택하신 건?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간호사는 어쨌든 라이센스잖아요.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그 직업 자체가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그 어떤 경험과 많은 그 어떤 그 레벨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을 간다라고 준비했을 때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간호사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에도. 근데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준비를 할 때 물론 NCLEX RN을 준비를 했잖아요. 한국 저가 이제 왔을 때는 굉장히 그 운이 좋게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이제 NCLEX 시험을 보고, 네, 그래서 미국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들어오기 전에는 그 한 1년 정도 그 NCLEX 준비를 하는 거에 제일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라이센스를 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NCLEX가 통과를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이런 절차 같은 게 또 복잡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혹시 미국에 먼저 오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어떤 그런 절차 같은 거를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준비를 해서 미국에 오긴 했는데 그 외에는 뭐 따로 영어 공부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거기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NCLEX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쨌든 가면 언어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따로 특별하게 준비하신 방법이 있었는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도움을 좀 받을 곳들이 있으면 공유하거나 그리고 또 워낙 제가 가서 들었지만 발음 자체가 거의 거기 재미교포 수준에 너무 발음 좋아가지고 1.5세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좋잖아요. 그래서 따로 특별하게 준비한 방법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 한 몇 개월 정도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 토플 점수가 필요했어요. 그다음에 토플이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플을 준비하고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영어 학원을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영어 같은 거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장벽은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언어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듣고 따라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 앞에서는 다 알아듣는 척을 해요. 뭐 몰라도 그냥.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구글이 있잖아요. 구글로 찾아보면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문법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틀리나 맞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와서 이제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토플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국에 와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딱 집중적으로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원어민 선생님이잖아요. 어쨌든 요즘에 한국에도 다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뭐 지역이 인천이고 뭐 하니까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토플 공부를 해서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하고 영어 공부를 한 거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국 가서 바로 취직하지 않고 1년 정도 영어 공부에 집중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네. 그러면 또 미국에 있을
가는 데 있어서는 비자, 뭐 구직, 집 이런 거 준비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누가 대리로 해주거나 아니면 에이전시가 따로 있었는지 비용이 좀 많이 들었나요? 그때? 그때 이제 제가 벌써 미국 온 지가 16년이 됐어요. 16년이나 그래가지고 옛날이셨죠.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와서 계셨으니까 집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 영주권을 할 때는 에이전시를 통했어요. 에이전시를 통했는데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처음에 이제 그 워킹 퍼밋이라는 걸 받고 영주권 받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고 기다리는데 그쪽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워킹 퍼밋을 받고 제가 다른 곳을 무작정 인터뷰를 봤어요. 그냥 저 스스로.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대한 비용은 그때 당시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100만 원이었던 것 100만 같아요. 원? 16년 전에. 16년 전에 100만 원. 그렇죠. 결국은 제가 인터뷰를 해서 찾은 곳에 들어갔어요. 어머나, 그것도 네. 에이전시 비용은 따로 줬는데 거기서 통하지 않고 스스로 셀프로. 네네네. 다른 해외 강호사랑 비교했을 때 미국 강호사 준비하는 거 이게 더 좋다라는 부분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다른 해외 간호사들 제가 어떠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거는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해외 간호사보다는 솔직히 뭐 저처럼 이렇게 너스 프랙티셔너가 되고 싶어서 이제 너스 프랙티셔너는 간호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그 메디컬 쪽 개념이 훨씬 많아요.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처방을 해주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뭐 클리니컬한 쪽으로 남고 싶으면은 뭐 클리니컬 스페셜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리서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보험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지금 많이 붐이 일고 있는 보톡스 미용 쪽으로도 굉장히 돈을 잘 많이 벌어요. 네. 그런 쪽에서도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려 있고 뭐 클리닉도 개설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활동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기회가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안에서 한인 그 간호사들 간의 교류가 좀 있나요? 따로?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 그 LAUSD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 선생님들이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정말 여기서 막 몇십 년을 일하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디스트릭 안에 한국 그 간호사들끼리 한 1년에 뭐 2번씩 만나고 뭐 지금도 카톡도 자주 하고 이제 그러는 모임이 다 있으신데 선생님들이 좀 나이가 많으세요. 저보다. 제가 거의 막내예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귀염둥이구나.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임이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아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모르고. 그래도 그런 교류들이 조금 많이 도움되고 마음의 위안도 되고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진짜 그래도 어쩔 때는 모든 궁금한 거를 영어로 다 해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한국말로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래서 디스트릭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저를 일부러 그 한국 간호사 선생님 있는 데로 보내줬어요. 가서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네. 병원 자체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병원이 아니고 지금 양육교사 처음 시작했을 때, 네네네.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한국인에게 직접 배워라라고 해줬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 선생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랑 연결이 됐었죠. 미국에서의 생활하고 한국 생활이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으로서 절반 살아보니까 어떤 큰 차이가 있던가요? 한국은 재밌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제 재밌어요? 한국은 재밌어요. 놀 때도 많고, 백화점을 가도 정말 그냥 참 이렇게 쇼핑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솔직히 웬만해서 8시, 7시 넘으면 다 문을 닫아요. 웬만한 곳은. 그래서 진짜 요즘 같아서는 그러니까 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24시간 하는 식당이 없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한인타운이니까 그런데 좀 오래 오픈하는 식당도 있긴 한데 거의 그러니까 한 8시 되면 모든 게 닫아요. 문을.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요. 집에서?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는. 네. 가족 중심적인 생활로. 가족 중심. 네, 웃고